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주거단지가 많아 창원 시민들은 고질병인 악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법정 악취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기업마다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요. 강력한 감시 활동 끝에 악취 민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와 바로 붙어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메스꺼운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로 하면 바로 폈을 때 나는 그 냄새 말고요. 한 방에 잠깐 걸러지는 냄새.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악취 배출 기업체는 280여 곳.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2013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27곳에 감시 장치가 설치돼 악취가 발생할 경우 창원시 상황실로 통보되고 사업장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농도 이하인 이 정도만 뜨더라도 그 회사 해당 기업체 그 반경 1km 이내 전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체 점검을 한번 하라고. 기업체에는 악취 저감 공사비의 50%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소각 업체는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신식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하면서 악취 배출 농도를 85% 줄였습니다. 악취 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설비 개선화 사업하기 이후부터는 뭐 악취 민원 같은 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 4년째. 한때 연간 110건이던 악취 민원은 지난해 41건까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대표적인 부실 민자 사업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부산 김해 경전철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MRG, 즉 최소 운영수의 보장을 폐지하고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약 3천억 원가량 줄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렀던 부산 김해 경전철. 최소 수입 보장 MRG 계약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지난 5년 동안 시행사에 지급한 돈은 2,124억 원입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국토부와 두 지자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사와 재구조화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변경된 협약은 적자 보전 방식을 기존 최소 수입 보장에서 비용 보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소 수입 보장이 보장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차익을 보전하는 데 반해 비용 보전 방식은 표준 운영비에서 실제 수입을 뺀 차익을 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시행자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비를 1,500억 줄였습니다. 또 적용 금리를 기존 14.6%에서 3.34%로 낮췄습니다. 이 같은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1년까지 재정 부담이 약 3천억 원, 연간 120억 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역시 적자 보전 기간이 2031년에서 2041년까지 10년 더 늘어 사업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간을 늘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그랬던 비용을 최종까지 이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을 3천억 이상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전철 재구조화 변경 협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창원시 월영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 66살 한모 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외벽 발판에 용접된 부분이 떨어져 한 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주점 사장의 체크카드를 훔쳐 이틀 사이에 1,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종업원 31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 반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사장의 체크카드를 훔쳐 이틀 사이에 31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함양 상림숲이 뿌리 썩은 병에 감염돼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도를 낮추고 토양의 질을 좋게 만드는 등 숲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한 개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수령 400년이 넘는 참나무가 텅 빈 밑동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 곳곳에는 하얀 진액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상림숲 전체 10%에 이릅니다. 환경도 예전보다 많이 좀 습해지기도 했고요. 나무도 많이 커가지고 그 나무 간의 경쟁도 좀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함양군은 지속 가능한 숲 보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상림 11만 7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물기를 머금고 수북이 쌓인 낙엽 제거가 급선무. 제거한 낙엽은 2, 3년 보관해 병원성 균의 성장과 억제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고사목 64그루의 밑동을 자르고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전체의 통풍 기능을 막는 것으로 지목된 이 화살나무 160여 그루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숲 전체의 통풍 기능을 높일 예정입니다. 생명토와 생석회를 사용해 보다 건강한 토양 환경도 만들 계획입니다. 숲을 연장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업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상림이 숲이 다시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백성들의 풍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천연숲. 위기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숲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고리 원전단지의 노후 원전이 또 말썽입니다. 고리 3호기 경남 용기에 녹이 쓴 데 이어 고리 4호기에서는 냉각수가 누출돼 가동을 멈췄습니다. 냉각수는 원전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 원전 4호기 건물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멈춘 뒤 건물 내부의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고 있는 겁니다. 4호기 가동 중단은 원자로 경납 건물 바닥에 있는 물바지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자로는 섭씨 300도 안팎의 냉각수가 핵분열이 일어나는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오가는 구조. 냉각수가 지나는 배관에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자연 발생하는 물이 맺히는데 시간당 1.5리터 정도입니다. 이보다 최대 6배나 많은 시간당 9리터의 물이 고인 겁니다. 어디선가 냉각수가 새 나왔다는 건데 그 양이 300리터가 넘습니다. 고리 원자력본부는 증기 발생기 아래쪽 냉각수를 빼내는 장치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 발생기 배수 밸브의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고리 원자력본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원전 측은 현재 4호기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밖으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누출된 냉각수가 원자로 내 압력 용기의 압력이 높아져 폭발하는 걸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출 양이 적다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냉각제 상실이라는 그 자체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양이 상실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고리 4호기가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인 만큼 이번 기회에 냉각수 배관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어젯밤 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쳐도 날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창원의 낮 최고 기온 13도, 진주와 하동 12도로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습니다. 경남지방은 오늘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은 현재 창녕과 창원 6도, 통영과 거제가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고 해안 지역은 낮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름세가 주춤하며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맑고 기온도 크게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어서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을 가르치는 귀농귀촌 수업의 수강생을 다음 달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거창구는 군청과 보건소 등에서 헌혈증을 기부받아 수혈이 필요한 중증 환자 등에 전달하는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녕구는 비복리폐청과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합천구는 환강 일대에서 5km부터 풀코스 42.195km까지 참가자 8,500명이 달리는 벚꽃 마라톤 대회를 다음 달 2일에 개최합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세계 조선업황이 더욱 나빠지고 실업자와 체불임금은 늘어나며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다양한 고용 시책을 추진하는 조선희망센터 등의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지난해 공익사업 예산이 매출 대비 0.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12개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해 공익사업에 매출액 대비 0.078%인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민 고용률은 94%에서 95%로 1%포인트, 지역 용역업체 활용도는 26%에서 41%로 15%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마산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크레인 2기 중 1기를 매각하면서 가포신항이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인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가 이달 초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내리는 크레인 1기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아이포트는 앞으로도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 크레인 1기를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는 31일 라이벌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마산 야구장에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선발 투수로 NC는 올해 새로 영입한 제프 맨쉽을, 롯데는 브룩스 레일리를 예고했습니다. NC는 이번 주말 롯데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다음 주 한화, SK와 경기를 치르며 올 시즌 정규 경기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